자,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십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예. 네. 일단 뭐 오늘 새벽에 미 중앙은행 금리를 인상을 했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네. 하죠. 보통 0.25가 아니고 또 0.25에 더해서 또 0.25까지 더하는 0.5에서 0.75까지 75까지. 예, 7호에서 한 거죠. 예. 현재 경제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 주식은 안 떨어졌지?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유가는 또 왜 그래? 야, 그럼 우리 지금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좀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큰 그림을 일단 좀 그리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럴 때 미국 증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뒤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특이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연준은 회의하기 일주일 전에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공식적인 발언을 못하도록 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 마음이 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없었던 흘러나왔던 상황들을 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회의 참석하기 일주일 전부터 마음가짐을 이제 되새기고 지표를 보고 결정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그 사이에 나온 지표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라는 게 처음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경제 돌아가는 게 급박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원래 올 초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전에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놨던 것들을 경제 체력이 살아나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회수하자 이런 단계였었습니다만 네네.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랑 밀 가격이 올랐을 때만 하더라도 일시적인 요소로 봤었어요. 예예. 근데 지금 유가가 다시 100달러, 오늘은 약간 움직이긴 합니다만 오늘 110달러대 이상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가뭄에 들어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CPI가 높게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운다, 만땅을 채운다라고 표현을 드리면 우리가 2000원 이전에는 한 10만 원 정도의 만땅을 채웠다라고 보면 지금은 만땅 채운다. 이거 예입니다. 15만 원의 만땅을 채운다라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는 만땅을 채우는 행위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경제 지표상은 지출이 50% 늘은 걸로 봐요. 늘어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착시 현상이 나타난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 지금 많은 그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는 게 이런 착시 현상과 실물 경제와의 괴리 속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걸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50bp냐 75bp냐 다음 달에 75bp냐 이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연준은 내년까지 3%대 금리 인상을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엇갈리는 지표들, 지표상만 놓고 보면 경기가 살아 있습니다만 네네. 이게 원자재 가격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는 거죠. 이거는 보이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건 똑같은 상황인데 네. 지금 일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착시 현상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이 고삐를 확 재주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꺾인다라는 거죠. 예. 이걸 우려하는데 다행스럽게도 파월 의장이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발언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전 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이러한 착시 지표를 가지고 연준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우리가 그것을 해내겠다라고 자신감을 토로 이번했다라는 것이 투자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3%대 이자를 준다라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QT, 대차표 축소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QT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네. 실질적인 시행은 어제부터거든요. 뭐냐면 채권 만기가 왔을 때 만기를 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첫 채권 만기가 6월 15일에 도래했습니다. 어제. 예. 그래서 털어버리면서 그러면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 결국 글로벌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올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달러는 더 비싸지는 거죠. 이런 강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조금 그 투자 이쪽이 투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 결국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모색하기는 어렵다. 네. 다음 달까지도 연준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고 예. 지정성 리스크가 빨리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혜진님께서 자이언트 스텝 소식에 어깨가 짓눌리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휴 하시고 그래님 오늘 주가 괜찮은 것 같다가 오후장 힘 못 쓰네요 하시는데 그 그래픽 좀 잠깐 보여주시죠. 그 지표 나와 있는 거요. 요거 말고 다음 그 전에 거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국내 미국 주요 증시 등락률도 나와 있고 올해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등락률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등락률 나와 있습니다. 옆에 우리 동학개미가 울고 있네요. 예, 뭐 이 지표들 보면은 우리가 지수가 하락한 폭을 봤을 때 앞으로의 이 화살표가 더 많은 수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큰가요? 일단 저는 요 세 가지 중에 네. 미국 주식의 올해 순매수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건 잘 모르니까 네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왼쪽에 보이는 위아래 단에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표상 보면 우리나라보다 미국 주식이 더 빠졌죠. 미국 나스닥이 더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가 선방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올랐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달 9만 전자를 찍은 이후에 줄기차게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있었죠. 근데 미국은 2021년 하반기까지 땡겼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국장 버리고 미장 가자. 아, 네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미국 증시가 땡겼다가 지금 밀리는 거니까 올해는 더 낙폭이 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밑에 단에 있는 것은 삼성전자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몇 번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성장주에 대한 개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성장 모델이 정체돼 있다라는 거죠. 예, 예. 무엇을 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투자자에게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 이거는 둘 다 공통점입니다. 물론 카카오는 좀 더 심각하긴 합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더욱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페이도 극단적인 얘기고 더군다나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카카오에 대해서 제발 좀 분할 상장 좀 그만해라. 그만하라지만 여전히 처리할 생각 없다.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쪽 섹터는 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성장 섹터로 봤었던 주식들인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구와 우정을 같이 했다 하더라도 친구가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투자 격언에 그런 거 있죠. 주식이랑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러는 게 네. 뭐 결혼할 때 이혼하기 힘들어서 그럴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은 유동적이다라는 인식을 보게 된다라면 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올랐었던 주식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더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극종성님께서 이미 카카오는 떠난 배 하시고 이방원님께서 PBR 0.9배 이하면 사도 된다고 하더라. 빠져봐야 0.7에서 8배, 0.8배는 바닥이다. 뭐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주식이나 이제 투자 자산에 있어서 좀 직면한 우리의 문제점 뭘까요? 좀 짚어주시겠어요? 가장 큰 게 네.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불투명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1분기 때 뭐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라든지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아를 필두로 해서 많은 우리나라 정말 수출 기업들이 잘해서 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환급이 넘겼다. 이제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죠. 네네. 지금 이렇게까지 참호전으로 들어가네 만에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유럽에서는 발 빼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원자재 압박을 심하게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예.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글로벌 각국의 경제 전망치가 대폭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속도죠. 네.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삼성 쪽이 전기차 쪽을 좀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뭔가 새로운 동력이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힌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력이 부재하고 있고 특히 잠깐 카카오 네이버 언급드렸습니다만 성장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 우리가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되는 게 성장주가 한 번 성장주가 영원히 성장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삼성전자도 한때는 성장주였어요. 성장주였다가 이게 가치주로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성장이라는 게 이제 막 개발 단계니까 그래 니네가 돈을 좀 못 벌어도 이해해. 우리가 돈을 투자할 테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 그러고 나면 이게 성장 모멘텀이 언젠가 멈추고 그렇게 되면 가치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예. 거기서 지금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이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저는 쿠팡이라고 보여집니다. 쿠팡이요? 도대체 언제 흑자가 날 겁니까?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우리 국민연구도 상당히 많이 샀더라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쿠팡은 계속해서 업계 1위가 된다라고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 쇼핑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쿠팡의 이런 어떤 성장주 모멘텀 이런 것들이 상실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 가지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신용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신용 투자. 신용 투자가 예. 요즘 하루 반대 매매가 아침마다 증권사마다 집계가 토탈 안 되긴 합니다만 꽤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해소가 돼야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일부 젊은 층들 투자했던 코인 시장이 신뢰가 완전히 상실이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대로 해야죠. 그런 걸 인정하고 나면 여기서 대안점을 찾는다라든지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만만치 않은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지영님은 쿠팡 괜찮은데 하시고 범블비님은 쿠팡은 뭘 해도 흑자낼 여지가 없지라는 의견 주십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럼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네.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자님도 뭐 직장인들 그렇잖아요.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약간 하늘이 좀 찌푸드하면 우산 갖고 나갈 거 하다가 아이 귀찮아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밥 먹고 나왔는데 비가 확 쏟아지면 결정을 내려야죠. 비를 맞고 뛰어갈 것이냐, 우산을 살 것이냐. 네. 김새를 보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거기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예를 들면 담배 한 대 피면서 한 10분, 15분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뛰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아직 그러니까 결정 내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은 소나기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뭘 사라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 뭘 팔라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멈추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전쟁 상황이라든지 유가 상황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연준의 스탠스를 보고 이게 지속될 것 같으면 우산 사야죠. 아니면 뛰어가든지. 지금은 판단을 좀 유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보를 하라. 유보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적극적으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손실이 워낙 크니까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예. 현실적으로 방법이 제가 볼 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수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랑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랑 병행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2020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2020년은 고속도로를 달려왔고요. 네. 2021년은 국도 정도 온 것 같아요. 지금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한 가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지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2020년에 삼성전자가 4만 전자에서 9만 전자가 갈 때는 매물대라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예로 6만 원에서 9만 원 가려면 그 사이에 층층 개인들이 다 물려 있죠. 이 중에서 일부는 내가 원금만 오면 팔고 나올 것이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첫 번째는 이것을 말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거래량. 그러면 동학개미 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면 재료라도 신선한 게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고점 대비 얼마가 빠졌으니까 사야 된다? 이건 의미가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을 보셔야죠. 뭐든지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 있고 못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네. 어제 오리온 실적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오리온이 4월, 5월 달 두 달 실적을 발표했는데 잘 팔렸답니다. 네. 인정. 네. 그러면 눅스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잘 팔렸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오리온 같은 경우 지금 팜유라든지 밀가루가 급등하다 보니까 뭐 이익은 얼마 안 났겠네라고 봤더니 오리온이 지금까지 재무제표상에서 평균 영업이익률이 15%였거든요. 예. 16%가 나왔어요. 오, 1%. 거의 근사치, 네, 뭐 그 네. 정도 수준이 나왔다는 예,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오리온이 사전에 이것을 인식을 하고 경영진이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재고를 쌓아놨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얼마만큼 이걸 잘 대처했느냐가 굉장히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매수 추천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골드바 또는 달러 예금하는 게 좋지 않나요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장기는 가치 투자. 인카님 위기는 기회다 몰빵 가자. 그러면 위험하시다니까요. 고점 펀더멘털이 아니라 유동성이라 문제다. 금도 많이 빠졌다. 오리온 깜놀 크크크 하시네. 요 금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최근에 골드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엔화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달러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어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셔도 되지만 네.
뭐 한 가지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예, 예. 저도 이제 뭐 PB 출신이고 PB 교육을 받고 네.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많이 고객들을 해드렸는데 일정 규모 자산이 되신 분들은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주식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유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해야 되면 이제 달러도 사든지 엔화도 사든지 뭐 자녀 유학비가 되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뭐 몇 천만 원 그다음에 뭐 한 자릿수 1억 정도, 그러니까 10억 미만 이런 분들에게는 요거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금을 샀다가 적절 시점에 또 팔아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엔화를 지금 샀다가도 적절 시점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물론 이제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이거를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이럴 때 딱 금 사두면 득이야 이런 게 있지만 네. 그걸 이제 사두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걸 되팔아서 우리가 그걸 좀 수익을 보려고 챙겨야죠. 하는 거니까 예, 그 맞습니다.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아, 참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장님 예로 잠깐 뭐 네. 소나기 내릴 때 뭐 이렇게 표현으로 담배 한 대 네. 피고 기다리는 게 네.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는데 뭘 하나 빼고 혹은 뭐 반대로 넣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좋겠다?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게 여기서 만약에 해서 네.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여기서 한 차례 더 피해가 더 가중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타격이 더 크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뭐 최소한 20-30% 많게는 50%돼 있는 상황에서 매도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원리치가 강조해도 여러분들 피부에 안 와닿는 얘기죠. 그래 네 말은 맞아. 근데 내가 50% 빠졌는데 어떻게 팔아?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 일단 제껴두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야 되는 것 쪽, 교체매 쪽인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 지금은 워낙 갑자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몰랐고 아니 지금 미국이 몇백 년 만에 가뭄이 왔다라는 걸 어느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가뭄이 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일단 좀 보시면서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